김문수 장관님, 조금 전에 모든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발표에 찬성합니까?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탄핵에 동의하십니까? 탄핵은 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김문수로서 묻습니다. 국민 김문수도 탄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필요도 없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69년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을 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우리 경북고등학교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은 민주주의에 위반된다 해서 시위를 제가 했는데 무기정학을 받아서 대학 입시를 바로 앞두고 제가 무기정학을 받아서 굉장히 낙담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좀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청년 김문수는 청춘을 거리에 바쳤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던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청년들에게 민주화 운동의 대부가 김근태였다면 청년 노동운동의 대부는 김문수였습니다. 80년대 초반 수배자로 숨을 지내던 천주교 시설에서 받았다는 세례명 모세는 청년 김문수가 누구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동해방을 외치던 청년 김문수에 비해서 애국과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벼락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김문수는 김영삼 정권의 민자당에 입당합니다. 연옥을 통과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한 전향 이후 중년의 김문수는 3선의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네,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 전화를 전화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문책성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뭘 해야지 나오고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제가 그래서 그냥 강제로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할머니랑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두 분 건강을 위해서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난 건강까지 있습니다. 요즘 거 코로나 때문에 처음이에요. 부사님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도지사라면서 청렴도 전국 1위로 유지를 했고요. 또 그런 청렴하다는 것은 뭐 제 아내가 볼 때는 이거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공직이 청렴하지 않으면 바로 경제개발도 안 되는 거, 경제 성장이 안 됩니다. 공직이 부패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 청렴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실적과 추진력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전국에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데 절반 이상은 경기도가 제 재임 중에 했고요. 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이거 제가 120만 평 세계 최대의 공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GTX 같은 세계 교통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GTX를 제가 또 했고요. 또 가장 어려운 사람들 한센존을 돌본다든지 또 아주 어려운 이런 위기 가정이 있습니다. 위기 가정 무한 돌봄 사업도 제가 해서
여러 측면에서 제가 성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소방서님도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뭘 해야지 나오고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나 장관인데 점점점. 자, 무죄에 뒤집힌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2020년 코로나가 한참 확산하던 시기에 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오늘 2심 결과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벌금 250만 원. 그러니까 뒤집힌 것이죠. 자, 당시에 같이 예배를 받던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정광훈 씨가 이끄는 그 교회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김문수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의 발언들로 도마에 올랐는데 실정법 위반까지 더 하나 된 셈이고요. 네. 그럼에도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26일이었죠. 인사청문회 4일 만인 지난달 30일 전광석화처럼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훈 목사 과거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김문수 장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제일 잘한 인사다. 앞으로 총리를 시켜줘야 윤 대통령의 그 주회가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추후에 총리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가운데 김문수 장관이 오늘 한덕수 총리와는 비교가 되게 어제 이어 오늘도 일제시대 우리나라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제 강점기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죠. 강점기에 국민의 국적은 어디라고?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 국적이라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송기정 선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 일제시대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뭡니까? 그분 국적이 뭡니까? 누구 구체적으로 꼭 한 번씩 말씀. 국적.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일본이라고 했죠? 네. 일본이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적 줬습니까? 국적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본 식민지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그것을 바로 식민지라고 합니다. 네, 법무부 차관님 나오시죠. 그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국적 안 줬어요. 저희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서 전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뭐 친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두고 극우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강연에서 한반도계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하고
반일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주사파를 몰아내자는 내용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기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극기를 지우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에 찬성하는 거란 주장입니다. 한반도 깃발 이게 사탄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그거 사탄이에요. 하지만 한반도기는 1989년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회담의 성과물입니다. 김 후보자는 일본이 초강대국이라면서 반일은 만국의 길이란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하나의 우리 주변에 있는 최강대국이에요. 반일을 안 하면은 표가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김 후보자는 앞서 2018년의 한 강연에선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제주 4.3 폭동이에요. 제주 4.3 사건은 우리 정부가 당시 국가폭력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한 사안인데 다른 주장을 한 겁니다. 과거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이달 초 자신의 온라인 게시물과 유튜브 채널 등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최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건이 의결됐습니다. 난장판 속에 야당 단독 표결로 의결됐는데요. 주요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매도를 하는가 하면 전직 대통령을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라고 한다면 이게 나랍니까? 국회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도를 넘어도 한참 도를 넘었습니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갖다가 모욕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묻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그 통기록 다 갖고 와서 봤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고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 같은 게 뭡니까 이게? 왜 다수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말이 안 돼? 예, 다수결만 되면 되는 거냐. 이미자 의원의 강력한 항의 모습도 지금 보고 오셨는데, 자, 표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퇴장하면서 오늘 야당, 민주당하고 정의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의결이 됐는데,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고발을 한 것이 국회에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이걸 포함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국회를 모욕했다 이거하고 민주노총 산별위원장 만났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위증이다. 자, 이 두 가지 사안인 거죠? 네. 그 첫 번째 모욕에 대한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좀 더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증의 부분은 팩트에 관련된 거니까 가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뭐 만났는데 안 만났다 이런 거는 뭐 그 증거가 나오고 입증이 쉬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고발 사유는 충분히 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죄가 되냐 안 되냐, 처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자연인과 법인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연인 김문수, 법인격 위원장 하면은 이 자연인은 그냥 바깥에서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공식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법인격으로 오는 순간 뭐가 되냐면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존재를 합니다. 국민에게 미치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생각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격의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가릴 수 있어야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인이 법인격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제도 국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앞으로 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면 제도적 근거를 들어서 뭐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은
조금 좀 그 야당의 어떤 입장을 좀 더 생각해서 네. 어떤 말과 행동과 이런 거를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유튜버 김문수와 경산우위 위원장 이 공적 위치에서 발언은 가려져야 된다 이런 그럼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도의적인 비판을 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양심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범죄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발을 했을 때 뭐 실효성은 있습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요, 이것은 친고죄예요.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을 경우에 해당 상임위에서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세요 이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아, 그렇군요. 벌금형이 없어요. 이거는 고발되는 순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본인들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보통 국회에 가서 다시 한번 그냥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이러면은 슬쩍 소를 취하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극히 좀 어렵다. 아, 그러니까 증인을 고발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김상일 평론가 아까 자세히 조사한 것 같은데 대부분은 보통 고발할 거야 막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렇게 고발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 그리고 처벌받은 사례도 극히 드물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팩트는 좀 다르고요. 달라요? 고발은 뭐 상당히 많이 됐고요. 2018년 기준까지 푼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2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2명이 징역형을 받았어요. 벌금형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증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없고요. 위증 말고 이제 불출석, 불출석을 하거나 무단 불출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고발이 되거든요. 위증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징역형 2명이 있었고 이제 2018년까지의 통계니까 그 이후에도 더 있었을 수는 있죠. 불출석, 출석하지 않은 요 정도 사유 가지고 벌금형 정도는 있었다. 네. 사례를 또 꼼꼼히 찾아와 주시는데 징역형도 2명이 있고요. 그렇군요. 국민들이 출마를 원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